제가 촛불혁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권 교체는 우리가 이제 지난해 응원봉을 들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권 주류 교체, 당권 교체 주류 교체를 이뤄내는 게 이제 과제였는데,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우리가 당권 교체 주류 교체에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1년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제는 당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정권 교체에 이어서 당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당권 교체까지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류가 다 바뀐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단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 교체다. 언론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권력은 다 가져왔어. 대통령 권력도 가져왔고, 의회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당 내부에 당권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이제 대부분의 권력은 가져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 촛불혁명 세력들이, 뉴 이재명이 아니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제 권력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왜 안정이 안 되고 있는가? 이거는 스피커 권력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태평성되고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지금 언론을 보고 있으면은, 뉴스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은요,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 특히 이게 과거 조중동들이, 이제 저는 조중동은 물론 조중동도 우리가 감시를 하고 개혁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감시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봐요. 그만한 영향력 자체가 없어졌어. 조중동이 지금 아젠다 세팅을 합니까? 의제 설정 능력이 있어요? 허구한 날 TV조선에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지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의제를 설정하는 거는 유튜버예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을 주도를 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어준하고 유시민이지. 그리고 뭐 이게 어제 우연인지, 이제 주말이어가지고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제 방송이 어느 정도 의제 설정 영향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그 백낙청 교수님 대담을 소개를 했잖아요. 뒤에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담을 어제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유튜브하고 뭐 지상파 방송에서까지 다 그 백낙청 교수 대담을 다 보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유튜브를 참고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방송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됐다, 이제는. 예전하고 언론 환경이 이제 크게 달라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저렇게 분탕질을 치는 게 어찌 보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김민석 대표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도, 지금 이렇게 지지율 위기가 오면은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해야 돼. 김어준 말대로 코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을 떠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김어준이 계속 방송을 하는 거 보세요. 계속해서 코어를 흔들잖아. 코어가 떠나갔다, 코어가 등들렸다 그러면서 코어 지지층들이 결집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김어준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조중동이 아니고, 물론 뭐 조중동 때문에 지금 지지율 떨어진 부분도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걸 막고 있는 건 뭐냐면은, 코어 지지층이 결집되지 못하도록 김어준이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저는 이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이제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정권 교체, 그리고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는 스피커 권력을 교체를 해야 돼요. 스피커 교체가 이제 마지막 단계다, 촛불혁명에. 그래서 스피커를 교체한다라는 게 뭐 김어준을 대체할 만한 뭐 새로운 빅 스피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스피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진정한 스피커 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피커 교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김어준이 한 20만 나오는데 최한욱이 한 20만 나오면 스피커 교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진정한 스피커 교체가 아니고 또 다른 스피커 권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김어준을 대체하는 또 다른 스피커 권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 민주화를 하자는 거야, 저는. 스피커 민주화를 하자라는 건 첫째는 시청자들, 우리 당원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몇몇 유튜버들이 던져주는 그 정보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정보를 스스로 소화를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소비자들이 성장을 하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의미의 스피커 교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매체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빅스피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 다양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논쟁과 토론의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빠르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스피커 교체라기보다는 스피커 민주화다, 이거는. 언론 민주화를 말씀드리는 거, 언론 민주화. 우리가 국민주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주인도 국민이 되고 시청자가 되는 그런 언론 민주화 시대로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저는 가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어준과 같은 뭐 혹은 유시민과 같은 이런 거대 스피커가 뭐 또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과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여러분들 분산 투자를 해라. 야, 최한욱이 좋다고 최한욱한테 몰빵하지 말고, 뭐, 최한욱도 보고, 뭐, 고발뉴스도 보고, 뭐, 누굽니까? 박영식도 보고, 뭐, 신인규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들을 잘 배분하셔가지고, 이러저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익한 길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털레반을 또 양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털레반이 사라지니까 명레반이 나타났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털레반을 없앴어. 김어준 작살났어.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최레반이 나타났어. 최레반이. 그건 아니지.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뭐 저는 이제 중규모의 다양한 채널들을 우리가 좀 육성을 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김민석 대표는 이제 빈말을 하지 않는다. 성격이 제가 김민석 대표를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저는 파악이 좀 끝났어. 김민석 대표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것 같다 라는 성격에 대한 판단이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우 뭐 점잖고 그 뭐 우아하고 치밀한 이런 정치인이지만 이런 이제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좀 신중한 면이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고구마가 되는 그런 성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김민석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초코사이다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과 같은 이제 달달함, 부드러움 이런 면도 있는데 사이다와 같은 이런 이제 톡 쏘는 센 면이 공존을 하는 이런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코사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우아한 카리스마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낙은 뭡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본인이 한번 내뱉은 말 끝까지 이제 저는 지킬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파악을 했습니다. 보니까 누구죠?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김민석 대표의 IQ가 뭐 154라고 그래요. IQ가 154고 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 과거에 이제 미문화원 점거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김민석 검사 측에서 이거 뭐 공부도 안 하는 학생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니까 김민석 대표의 어머님이 민가의 어머님도 이제 대단하신 분이죠. 같이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신 분이나 이제 다름이 없는데 어머님이 이제 성적표를 다 떼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성적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올백이래. 와, 씨. 아니, 실수로라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올백을 맞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대단히 이 사람의 성향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일화라고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도 아니 시험 보다가 실수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실수라는 게. 그런데 학창 시절 거의 뭐 20년 아니죠. 12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를 안 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단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면은 단 한 번의 실수를 안 합니까? 초등학생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하나씩 밀렸을 수도 있고, 뭐 문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뭐 엉뚱한 데를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단지 이게 김민석이 이게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보통이 아니었구나 어려서부터. 대단히 치밀하고 진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참 그런 인물이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래서 당대표 선거 기간 때 제가 아까 뭐 개장수 얘기도 했는데 나대지 말아라 자중해라 제가 개장수를 비롯해서 저지능 유튜버들한테 경고를 했잖아요.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까 뭐 학창 시절에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걸 본인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백을 맞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올백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백을 안 맞으면은 막 그냥 화가 나고 100점을 안 맞으면 그냥 막 분통이 터지고 나는 조금이라도 어떤 허점 결함 뭐 이런 걸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18년 동안 이제 야인 생활을 했으니까 인품이 성향이 좀 뭐 변화는 많이 됐겠지만은 어쨌건 이제 원래 본성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빈말 안 하니까 적당히들 해라. 특히 제가 털티브들한테 친털 유튜버들한테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김민석 당대표 되면 니네 큰일 난다. 적당히들 해라. 그냥 안 끝난다. 이게 신천지 문제건 유령당원 문제건 그 다음에 뭐 유튜버들 가짜뉴스 퍼뜨리는 문제건 이거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금 유튜브에다가 지들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이 친털 유튜버들이 진짜 목에 털이 걸렸나, 뇌에 털이 꼈나,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이성을. 요즘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걸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야, 저 따위로 방송을 해도 저거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을 그냥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마구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곧 다 갑니다. 이러다가 제가 민주당 원톱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요즘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뭐 김어준도 이기고 최욱이도 이기고 최한욱이 민주당의 독점적인 빅스피커가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딴 놈들이 다 죽을 것 같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딴 놈들이 싹 다 없어져가지고 예 결국은 저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 정도를 가야 된다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슈퍼챗 조금 받으려고 시청률 욕심 때문에 괜히 가짜뉴스 퍼뜨리면 본인들 이제 더 박살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예, 다 쇠고랑 차가지고 결국은 나만 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주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예 알아서 다 자빠지고 있어요. 예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 다 상대방이 뭐 김영삼이 했던 얘기라고 하는데 다 알아서 자빠지고 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막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제 욕하고 지들끼리 막 자빠져. 그래서 오늘 김민석 우리 대표님이 최고위원회에서 드디어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예. 최고위원회 우리 발언 잠깐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입니다.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입니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의 진보연대 분과 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 분과 공동위원장 황명선, 이소영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대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일하는 속도가 진짜 전광석화죠. 저분은 도대체 잠을 언제 잘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김민석 대표를 보면서 야, 정치하면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치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지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이제 이재명과 김민석이 저는 대한민국 리더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요. 이전에 뭐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당대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를 했던 1년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뭐 일이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어? 무슨 행사를 하나 해도 어수선하기 짝이 없고 선거를 하면은 당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근데 김민석 대표 지금 당대표가 된 지 일주일이 안 됐어요, 아직. 이제 일주일 되는 거죠, 오늘이. 그죠? 일주일이 됐잖아. 근데 일주일 안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인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당 지도부 구성을 지난주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TF 구성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조직 체계가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비가 돼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미리 다 파악이 돼 있었단 얘기 아니야. 김민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미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나름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 누구를 어떤 자리에 써야 되겠다, 누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딱 서 있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지도부 인선을 다 마무리를 하고 TF도 지금 5개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야당 대표들 만나기에 앞서서 최고위원회에서 대통합 추진단장으로 박범계 의원 요즘 이제 뉴명으로 거듭나고 있죠. 한때는 이제 반수박으로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았던 의원이 이제 박범계 의원인데 요즘에 뉴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조금씩 이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가장 이제 난처하고 힘든 일을 박범계 의원한테 이제 딱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장의 박범계 딱 앉혀놓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진보 연대분과의 진성준 의원 그죠? 여기는 이제 조국혁신당 빼고 나머지하고 연대하는 데니까 진성준 의원 괜찮아요. 이분이 나름 이제 중심을 지키면서도 진보 정당들하고 이분이 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 그래서 진보 정당들하고 이제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기 진보 연대 분과에는 이제 그 어딥니까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당하고 이제 잘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진성준 의원의 이제 성향이나 포지션을 놓고 볼 때 요 진보 쪽 분들하고도 잘 협력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장의 이해식 의원 여기는 이제 확실한 친명을 지금 꽂아 넣었죠. 확실하게 친명을 꽂아 넣어가지고 조국혁신당하고 통합도 아니에요, 여러분. 김민석 대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벌써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 그죠? 민주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 진보 정당들하고는 진보 연대 분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여기는 뭐 통합할 게 아니니까 연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조국혁신당과는 연대가 될지 합당이 될지 이게 지금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잖아.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열어놓고 조국혁신당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예 명칭 자체를 그냥 연대 분과로 박아버렸어요. 그냥 연대야 니들도. 그 다음에 영입 확장 분과에 황명선 이소영 의원 이게 뭐 확실한 친명들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각자 이제 그 인물들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그 다음에 진보개혁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라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통쾌하게 이제 생각하셨던 건 아마 일단 전대평가 TF를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건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전대 그 평가 그다음에 그 개혁 TF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야 이거는 이제 중이 제 머리 깎는 거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특히 여론조사 문제, 신천지 문제, 서울과 경기의 저는 그 투표 결과하고 당원 투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내부 인사를 만약에 앉혀놓게 되면은 뭐
통합을 위해서 친청계를 전대 TF를 친청계에 맡겨놓으면은 다 덮고 가겠죠. 그렇다고 또 친명계 인사를 전대 TF의 단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제3자가 이거는 공정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이걸 좀 걱정을 했어요.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제 다 덮어버리면 이거 뭐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혜태님, 김규현, 정민철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온 젊은이들 쓰임이 있기를 그럼 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직 이재명 정부 4년이나 남아있고 언제든지 기회가 올 거고 저는 그 대신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정민철 그 부의장이죠. 정책위 부의장도 그렇고 뭐 김구현 변호사도 그렇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재명 정부나 김민석 대표의 인사 원칙은 능력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이런 이제 분들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유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이제 말을 잘하면은 이 사람 유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맘님, 세 번째 9만을 앞둔 채평 파이팅, 언능 10만 유튜버 빅스피커로 갑시다용, 메롱. 이게 이제 뭐 제가 새로운 수익 모델이 아니냐, 이런 좀 오해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9만을 갖다가, 슈퍼챗을 받아놓고, 다시 8만으로 내려갔다가 또 9만으로 올라가서 슈퍼챗을 또 받고 축하한다라는 명목하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고를 쳐가지고 또 8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9만으로 올라와서 영구적으로 이제 슈퍼챗을 계속 수금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좀 오해도 받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빨리 10만을 가고 싶어요. 아홉수가 좀 걸린 것 같아. 아홉수가 걸려가지고 9만에서 계속 그 무간지옥처럼 빙빙 돌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올라오겠죠. 때가 되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드리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철저하게 이제 능력주의 인사를 하고 있다. 뭐 진보건 보수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당대표는 계파를 초월해서 색깔을 초월해서 실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정부에서 저는 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본인의 이제 실력, 그 유튜브에 뭐 출연하는 이런 실력 외에도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실력을 좀 잘 닦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정민철 그 평론가는 잠깐 이제 유명세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20대고 하니까 갈 길이 머니까 너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뭐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본인이 좋은 경험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본인의 부족한 점을 좀 잘 갈고 닦아서 민주당에 진짜 필요한 쓰임새 있는 그런 인재가 돼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뭐 아까 하시던 말씀 다시 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 데이터가 이제 유실이 돼 버리면은 이거 뭐 조사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당대표가 되시자마자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이제 우리 한정혜 의원이 사무총장이잖아. 이분이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인선을 하는데 하나의 이제 참고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정청래가 당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또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그 견지에서 당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데이터만
확인을 해도 많은 문제들이 좀 검증이 될 거예요. 진짜 여론조사 뭐 김어준이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하느냐, 뭐 4,000개나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이 음모론의 거의 뭐 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은 본인이 혼자서 뇌피셜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번 여론조사는 납득되기 어려운 데이터 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방송에서 우기고 있는 게 저는 김어준이 뭘 좀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은 외주를 줘가지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 입찰 과정 자체가 과연 투명하게 진행이 된 것인지 그 두 여론조사 기관이 정청래 측이나 혹은 김어준 측과 아무런 그저 인적 연관이 없는 것인지, 특히 박시영이라는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 여론조작 전문가가 김어준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잖아. 과연 박시영이나 여론조사 기관, 이번에 참여했던 여론조사 기관들하고는 아무런 인적 교류가 없는 것인지, 진짜 객관적인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관들이 선정이 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의심점이 있어요. 의구심이. 근데 뭘 그렇게 굳이 덮으려고 하냐고, 김어준이.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윤선희님, 네, 감사드립니다. 응?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 왜 덮어? 이상하면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정청래가 떳떳하면 다 검증이 되는 거지. 검증하는 것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정청래가 떳떳한데, 김어준이 떳떳한데, 검증 자체를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근데 굳이 왜 이거를 시비 걸냐고 하면서, 뭐 심지어는 작전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냐고.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가 작전 세력이에요? 한정혜 사무총장이 작전 세력이야? 여론조사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그게 다 작전 세력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다 넘어갔네, 작전 세력한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놔두면 될 일. 본인이 뭐 할 얘기가 없으면 놔두면 될 일이고 막을 일은 아니라는 거지. 깨끗하면 왜 못 막아요? 깨끗하면 왜 막아, 이거를? 검증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저는 일단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개장수가 업무 방해를 한 거, 이거는 이제 뭐 나름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본인 방송에서 이제 막 떠들어대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장수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는 이제 업무 방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문제는 문제예요. 이것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뭐 그 얘기를 조금 드리긴 했는데, 개장수가 방송에서 그러니까 개장수뿐만 아니라 털레반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 친털 유튜버들이 개장수뿐만 아니라 뭐 채널이 많잖아. 다 그런 짓들을 했을 거야. 이 무식하면 용감한 저지능들이 그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봐야 돼요. 우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께 제가 저기 제보 하나 할게. 그게 지금 개장수만 했겠나? 친털 유튜버들이 많잖아. 뭐 예컨대 무슨 시사건건 어날바 정익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얘네들이 다 하지 않았을까? 조직적으로? 개장수만 방송에서 뭐 여론조사에 이렇게 응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자기 나이 속이고 지역 속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겠나? 아닐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다른 채널들도 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통으로 가는 거예요. 통으로. 얘네들이 문체라고 그랬잖아, 제가. 군체가 아니고 문체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걸 전체가 수행을 합니다. 그 지시를.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정점에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개장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청 유튜버들도 너도 나도 이런 선거 방해를 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개장수가 방송에서 야 여론조사에 이렇게 응답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누구누구 찍어라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이성윤을 많이 찍어줘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개장수가. 그런 방송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확인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이번에 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가지고 이성윤을 1등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민수나 최민희를 찍지 말고 이성윤을 많이 찍어. 이성윤이 위험해. 이성윤을 밀어야 3명을 넣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뭐 들여다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성윤이 1등을 하냐라는 거예요. 의문점은. 제가 보는 의문점은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선동을 하고 떠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성윤이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야.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성윤이 1등 한 것도 이상한 일인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3명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16, 15, 15인가? 이렇게 나왔지. 1인 2표인데 1인 3표면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인 2표잖아. 1인 2표인데 어떻게 3명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게 만드냐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성윤을 1등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 자, 이성윤한테 몰빵하자. 이성윤만 끌어올리면 된다. 그러면은 1등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셋을 정확히 나누지 않았으면은 16, 15, 15로 나누지를 못했으면은 김용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야.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0.6% 차이로 졌어. 그리고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빠졌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1인 2표를 하는데 셋으로 정확히 나누냐고. 거의 정확하게 나눴잖아, 셋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1인 3표면 모르겠어. 아니면 1인 1표면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2명씩을 찍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3등분이 되냐고. 그걸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아니 털레반이 도대체 몇 명인데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국민의힘 뭐 지지층을 뺀다고 그러고 민주당 당원들도 뺀다 칩시다. 몇 천만 명이에요. 여론조사가 갈 사람이 적어도 3천만 명이야. 대상자가 3천만 명이야. 그런데 털레반이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털레반이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출 수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털레반이 이게 되려면은 털레반이 한 1000만 명쯤 되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15, 15, 15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16, 15, 뭐 14였나요? 그 많은 유권자, 아니 여론조사 누구한테 갈 줄 압니까? 자, 그 얘기는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 전화가 갈 사람한테만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여론조사가 전화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샘플이 그런 어떤 뭐 연락처를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뭐 절반 정도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김어준이 왜 시비를 거느냐 이러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뭐 저보고 이제 또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상식적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김어준이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제가 상식적인 거예요? 저는 특정 집단한테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응? 특정 집단한테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확보가 되잖아. 여러 차례의 당내 선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저는 확보가 된다라고 봐요. 그 작년에 그 당원명부 유출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선거 결과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의심이 가는 거고, 앞으로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대 뭐 혁신 TF도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윤석열이 명태균이 아니었으면은 과연 대통령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었잖아. 윤석열이 명태균하고 여론 조작해가지고 그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 됐다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문수였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고, 설령 우리가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아닌 김문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면 또 역사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역사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바꿔놓은 거야.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저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당대표 선거 결과가 뒤집혀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 몇몇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맡겨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저는 이제는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가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론조사를 뭐 굳이 조작한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럼 저 같아도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전화를 제가 받게 되면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얘기하고 장동혁 찍어요. 장동혁. 그 교란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론조사로 당내 선거를 하는 지금 역사가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 허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저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뭐 김민석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장수는 이제 준비해라. 그 변호사비 1억 원을 본인을 위해 써야 되겠구만. 지금 뭐 누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그 1억 원 잘 모아놨네. 우리 개장수. 그거 가지고 이제 본인 변론을 해야 되겠네. 그 최강욱한테 변론해달래. 최강욱이 열심히 하겠더만. 이제 민주당에 고발당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집어서 개장수를 얘기한 거잖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언급한 거는 업무방해를 한 그죠? 유튜버를 정확히 고발 조치한다라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거는 저기 개장수 아니야, 개장수. 개장수는 확실히 확인이 된 거지. 그 이제 민주당에 고발 당하겠네. 업무방해에 이거 선거 방해까지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실형인데 이거. 너 집행유예 있지 않나? 개장수 그 집행유예 있지 않아요, 얘? 옛날에 뭘 사고 쳐가지고 집행유예가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집행유예까지 있으면은 쌍집행유예는 힘든데. 야, 이제 실역이다, 야. 큰일 났다, 씨. 돈 많이 벌어놨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저기 수금을 많이 해. 우리 털레반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겠지. 그죠? 털레반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줄 거야. 외롭지 않을 거야. 한 1년 정도는 썩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최강욱 그 훌륭하신 우리 실력 있는 변호사 우리 최강욱 변호사께서 잘 빼내 주시겠지 뭐. 잘 됐네. 수임료 1억 원 주면 되겠네.